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24살, 서울에서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그래픽 디자이너. 어릴 적부터 엄마는 자주 집을 비웠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대신 옆집 이정우 씨 집이 내 두 번째 집이었다. 밥도 주고 숙제도 봐주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줬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향으로 내려가 집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속에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편지. 내 이름 없이도 내가 바로 주인공임을 알 수 있었다. 내 사랑하는 너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글귀. 전구에게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편지를 읽은 후로 마음이 복잡했다. 정우 씨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엄마와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가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하지만 발길은 자연스럽게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마주한 그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손에 쥔 편지를 꺼내 보이며 물었다. 엄마와 당신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희 모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확신이 무너졌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면 지금 이 감정은 무엇인가? 분노일까? 상처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지금 느끼는 감정, 억누르지 말고 표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건넸다면 정우 씨의 말에 멈춰 선 시간. 그는 내 엄마와 사랑 사이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사랑이었다. 그래서 숨겼고, 그래서 나도 몰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 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네가 알게 될 나를 위해 간직했던 거야. 봉투 안엔 사진이 들어있었다. 엄마와 정우 씨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아기로 포근히 안겨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나는 삼촌 민호 씨에게 입양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정우 씨가 내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너희 모녀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내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정우 씨는 아버지인 동시에 내가 어릴 적부터 가장 믿고 의지했던 이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엄마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걸까? 그리고 정우 씨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은 것일까? 그러던 중 삼촌으로 알고 지냈던 민호 씨가 고향에 나타났다. 그는 내 앞에서 소리쳤다. 너는 네 엄마에게도 속아 넘어간 거야.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정우 씨와의 관계를 눈치챈 그는 격분했다. 그 남자가 내 진짜 아버지라니. 그런 건 세상이 용서하지 않아. 나는 멍하니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모두 나를 위해 행동했지만 정작 내 선택은 묻지 않았다. 진실은 내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질문들이 솟아났다. 엄마는 왜 정우 씨와의 사랑을 포기했을까? 그리고 민호 삼촌은 왜 나를 데려갔다고 믿었을까? 엄마의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래된 다방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엄마, 사회적 눈치만 보인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거야. 정우 씨가 내 biological father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겪을 세상의 시선과 상처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 그리고 민호 씨는 그런 엄마의 부탁을 받아 나를 보호해준 거였다. 그들은 모두 나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숨겼다. 엄마가 나를 위해 포기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구 씨 역시 나를 지키기 위해 멀리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정구 씨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인 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또 다시 숨으실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다. 지금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하다. 그날 밤 나는 민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네가 찾고 싶다면 내가 지켜줄게. 정우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네 어른들은 속속 소문을 퍼뜨렸고 민호 삼촌은 점점 더 분노했다. 네가 뭘 알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네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건 그녀의 뜻을 부정하는 거야. 하지만 정우 씨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지은이가 선택할 문제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나는 두 사람 앞에서 선언했다. 저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않을래요. 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민호 삼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민호 삼촌은 연락이 끊겼고 정우 씨와 나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다. 아버지라 부르는 건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내게 따스한 위로가 되었다. 엄마의 무덤을 찾았다. 꽃을 바치며 속삭였다. 엄마,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제 길을 선택했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마치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정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팔을 두었다. 너는 내 엄마처럼 용감하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럼요. 엄마 덕분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